결국은 이제 A to A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에이전트에서 에이전트로 정보를 할 때. 이때 주로 사용되는 게 API. 그러니까 API에 대한 보안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프로토콜이 연계돼서 돌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가이드라인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세우고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가 사실 구글밖에 없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기승전 기승전 구글이군요. 네. 배워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구글 클라우드 인사이트 AI 블랙퍼스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에피소드의 진행을 맡은 이츠맨의 안철준 촌장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는 지금 AI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이나 또 기업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AI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AI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요. 엘핀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혁신을 얘기했는데 제4의 물결은 확실히 A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AI의 혁신 속에서도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또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의 경우에는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연하게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중에서 AI 블랙퍼스트에서는 시큐리티, 특히 보안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오늘 AI 시큐리티에 관련돼서 맛있게 요리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의 서지윤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글 클라우드에서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 서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홍성대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홍성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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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이렇게 줌에서 보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화장도 잘 받으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가 정말 세상을 바꿔 나가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이 AI 혁신에 대한 어떤 소감, 또 생각 처음에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 진호님 어떻습니까? 예, 저는 IT하고 보안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사실 AI라는 단어를 들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되는 것은 정말 놀라웠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너무 갑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활용을 한다는 점이 저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가라고 하면 이런 상황들을 예측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예측 못 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대님 어떻습니까? 네, 저도 사실 AI가 이렇게까지 많이 활용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구글 자체가 2016년에 저희가 이제 AI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AI 개발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불과 2023년, 24년 요 1년, 2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구글 클라우드에서 하고 있는 AI가 AI 시장에서 되게 독보적으로 많이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구글이 제시하고 있는 AI 방향성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생각되고 정말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글이 바라보는 이 AI 관련된 보안을 두 가지 영역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AI for Security, 그리고 Security for AI, 이제 두 가지 측면이라고 들었는데요. 각각 어떤 포인트를 다루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호님.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로 근무를 하면서 저희 고객분들이 그리고 사용자분들이 클라우드 기반에서 AI 앱을 구축하는 것을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큐리티 포 AI를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AI 시스템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보안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큐리티 포 AI가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혹은 보안에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잘 검토하고 또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네, 저는 AI for Security, 즉 보안을 위한 AI인데요. 근데 이제 보안을 위한 AI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실제로 이제 공격자들이 AI를 활용해서 공격하는 범위가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AI를 사용해서 보안을 더 강화시킨다.
이런 설명이라고 좀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AI for Security는 결국 양날의 검으로서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AI와 방어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AI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글 클라우드의 플랫폼이 어떻게 그 정보들을 더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AI를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창의되기도 하고 방패가 되기도 하고 잘못 쓰이기도 하고 혼용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잘 써야겠습니다만, 그죠? 네, 잘 못 쓰는 경우도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걱정은 살짝 됩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떤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사례는 작년에 있었던 홍콩의 이제 어떤 그 특정 이제 금융 쪽 대기업의 사례인데요. 실제로 그 이제 회장이 어떤 요청을 통해서 비서가 340억 달러 정도 되는 금액을 다른 쪽으로 해커들한테 송금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 이 화상 채팅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근데 화상 채팅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이 실제 음성 그리고 실제 회장님의 얼굴, 그 모든 걸 따라했었던 거거든요. 그럼 AI가 어디에 쓰였다는 거죠? AI가 실제로 이 얼굴을 딥페이크 그리고 말을 음성을 또 이제 회장님 음성으로 말할 수 있게 이 두 가지 다 이제 AI가 썼는데, 이제 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 아멘. 네. 그런데 사람은 인지적으로 볼 때 듣는 것 그리고 보는 것,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결정할 때 되게 큰 도움을 받거든요. 근데 자기가 항상 모시고 있던 회장님이 음성과 그리고 얼굴 통해서 그것들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 비서는 사실은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한 거죠. 실제로 AI 기술이 그 정도, 그러니까 화상으로 봤을 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따라왔나요? 실제로? 많이 따라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년쯤이었을 거예요. 작년쯤에 이제 북한의 IT 워커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IT 워커가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남미 쪽에 위장 취업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하고, 그리고 외화 획득이 힘들어질 경우에는 실제로 그 기업, 취업한 기업을 공격하는 사례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들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인터뷰를 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자기 얼굴을 이제 실제로 줌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이 노출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리모트 워커로 일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북한의 IT 워커가 AI를 사용해서 자신의 얼굴을 뭐 저기 존도 만들고 샘도 만들고 조슈아도 만들고 이렇게 많이 얼굴을 바꾼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취업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IT 워커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해서 위협들이 많이 발생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면접 볼 때 인터뷰는 줌으로 해서는 안 되겠네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그리고 진호님. 예, 저는 조슈아님의 상황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데요. 이건 이제 미국에서 발생한 이제 자동차 딜러샵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챗봇의 얘기입니다. 예, 진짜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제 챗봇이 잠재적인 고객하고 이제 채팅을 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뭐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할부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 사용자가 IT를 아주 잘하는 사용자였나 봅니다. 그래서 챗봇에게 몇 가지 질문을 막 던졌어요. 그러고 나서 얻게 된 답변이, 챗봇은 최대한 고객 만족을 위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던진 말이 이거였습니다. 이 자동차를 나에게 $1에 팔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챗봇이 그럼 당연하지. 이건 법적인 긍정적인 답변을 해야 되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이건 법적인 내용이니까 이제 실제로 가서 받으세요라고까지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차가 약 한 76,000달러짜리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좋은데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AI가 가지고 있는 허점을 이용해서 그 틈새를 이용해서 어떤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행동을 유발시킨다든지 그런 어떤 공격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AI 모델은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공격자가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을 유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런 사례는 AI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트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차 바꾸실 때가 됐나요? 실제 AI도 발전하지만 그에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아지면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AI를 활용해서 공격하는 범위가 점 더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GTIG라고 해서 구글 스트레이트 인텔리전스 그룹이라는 저희 이제 리서처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확인했을 때 2024년, 23년 이때는 언더그라운드 포럼에서 있는 공격자들이 AI를 활용하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20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오는 이 기간에 AI를 활용해서 공격 툴킷을 판매하거나 혹은
서비스, S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런 형태의 공격 유형들이 되게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언더그라운드 포럼에 있는 모든 공격자 그룹들이 AI는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얻는 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겠죠? 그렇죠. 훨씬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예를 들면은 공격자들이 놓친 부분을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격자들이 공격하기 위해서는 뭐 목표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크라운 주얼리라고 하는데 목표 데이터나 목표하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유명한 회사들을 공격할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취약점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공격을 안 당한 게 사실 그게 우리가 보안이 잘 돼 있다. 라기보다는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서 공격이 네. 노출이 안 됐다. 공격을 해봤자 이득이 없다. 그럴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AI는 사실 그런 것들은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스캔해서 이런 취약점이 있는 것들을 무조건 다 공격을 수행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ROI가 나오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AI를 네, 통해서. 맞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제 네. 공격이 진짜 점점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AI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생각들 간단히 좀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는 얘기를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AI를 어떤 입장에서 사용을 해야 될까요? 진호님. AI 사용은 과도한 기대 그리고 이제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자세 이런 것보다는 AI는 분명히 도구거든요. 밥을 먹을 때 뜨는 숟가락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떤 목적에 사용하겠다라는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사용한다면 사용자에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줄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 서전님 말씀하신 대로 AI는 도구다라는 의견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안을 수십 년 진행을 해오면서 했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서 2000년대 초반에 IPS, IDS 같은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었고 2010년 초중반에 이제 뭐 APT 공격이라든지 혹은 뭐 EDR, NGAV 이런 솔루션들이 다 있었거든요. AI 보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뉴테크 웨이브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새로운 네. 것들을 다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전에 해왔던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툴킷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자. 네, 좀 쉽게 네.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걸 통해서 뭔가 크게 변화, 이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보안을 상승시킨다. 이런 형태로 AI 보안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두 가지 주제 중에서 한 가지 주제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curity for AI, AI를 위해서 우리가 보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호님 시간이죠? 예. 네. 자, AI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초반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화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개인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자, AI를 쓰면서 내 정보가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또 회사의 어떤 중요한 정보가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일단 제일 먼저 들 것 같아요. 이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AI를 사용하는 분야를 크게 나눈다면 결국 이제 개인과 이제 기업 사용자, 개인 사용자와 기업 사용자를 크게 구별할 수가 있겠죠. 개인 사용자는 이제 개인용 AI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대부분 이제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이제 챗봇 서비스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자기의 민감한 정보를 너무 AI에게 많이 주지 않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개인 사용자들에게는. 물론 AI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AI를 신뢰하는 것과 내 개인정보를 막 올리는 것은 그다지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업 사용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뭐 개인 사용자와 동일하게 개인정보는 당연하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기업 사용자는 더 민감한 기업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사용자는 기업 사용자 개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AI를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가드레일을 명시를 해놓고 기업에서 AI를 어디까지 쓸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정의를 한 다음에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런 개인정보를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런 AI가 그거를 사용하거나 악용하거나 꼭 그런 건 아니죠? 예, AI 우리가 사용하는 AI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그렇게 다루도록 훈련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개인정보를 올린다고 이게 바로바로 그게 반영이 되거나 그렇게 기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정보가 어쨌든 유통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렇게 좋은 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내 정보를 뭐 AI 모델이 가져가서 쓰는 거 아니냐. 네.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절대로 실제로는 사용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데이터, 내 어떤 개인 정보를 이런 공공의 어떤 데이터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바라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 올리면 안 되겠네요? 생각도 안 해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들 주의해야 될 포인트 한번 살펴봤고요. 또 하나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아까 성대님도 얘기했습니다만 페이크 뉴스. 내가 이제 사실은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또 화두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가짜뉴스 네.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가짜에서 진짜 어렵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영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렇게 시각적인 정보는 사용자들이 금방 다 알아챕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텍스트로 전해지는 이런 문서들 같은 경우는 이 진위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지 않은 이상 진위를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게 AI를 너무 신뢰하지 말고 네. 그리고 AI가 주는 답변을 내가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데요? 예. 예, 사실 이렇게 어. 답변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네. 야, 내가 몰라서 AI한테 물어보는데 맞아요.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 왜 그러니까요. AI를 써야 돼?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주는 답변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은 아 이건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까 그 개인정보나 이제 회사 정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개인보다도 아무래도 회사 측면에서는 이런 보안 관련된 혹은 회사의 어떤 기밀과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조심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짚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고객분들을 상대하는 이제 커스터머 엔지니어 계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예, 기업 보안의 데이터 보안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느끼는 것은 AI 보안은 제 생각에는 한 70%가 데이터 보안인 것 같아요. 결국은 AI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고 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기업의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게 학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조 같은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의 민감한 정보가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글 클라우드 같은 데서 이제 민감 정보 방지라는 이제 센서티브 데이터 프로텍션이라는 솔루션이 있어서요. 네. 검사하거나 이렇게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만들 때 이 부분에서 이제 민감 정보를 미리 제거를 해서 네. 이제 안전한 데이터를 막 어.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모델에 대한 학습용 데이터에 민감 정보라든지 그런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솔루션도 있다.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사전에 걸르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걸 다 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델 아머라는 또 솔루션이 네. 있습니다. 이 모델 아머라는 것은 네. 사용자들이 AI에게 입력을 하는 그 입력값 거기에서 민감한 정보가 있는지 그걸 검사를 해서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이 민감한 정보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민감한 정보가 없어서 AI에게 물어봐서 AI가 답변을 해주죠. 네. 답변을 해줬는데 내가 의도치 않은 또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거 답변으로 나가면 안 돼라고 이제 걸러주고 하는 그런 솔루션까지도 저희가 기업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보다는 기업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 더 정교하게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는 이제 AI가 한 차례 더 혁신이 되어가면서 AI 에이전트가 이제 굉장히 화두입니다. 예전에는 AI가 단순하게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런 어떤 역할, 난리지 베이스의 어떤 답변에 그쳤다고 하면 이제 실제 AI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얘기했던 이런 보안과 관련된 악용과 관련된 이슈들이 어쩌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AI가 이제 에이전트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챗봇은 이제 초창기에 이제 챗GPT 같은 것을 이제 저희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채팅을 통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제는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그런 개입 없이도 어느 정도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서 실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에이전트라고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에이전트가 가지고 일반화가 되면 역시나 이제 제 직업병이라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부터 먼저 고민을 하게 되죠. 이제. 병이 깊으십니다. 예.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벌써 이제 감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문서도 하나 내놓은 거 있습니다. 에이전트 시큐리티에 대한 구글의 접근 방식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같은 예, 거네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이라고 나오는데요. 네. 에이전트에는 반드시 인간의 통제자가 있어야 된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인간이 통제하지 않고 자유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에이전트를 써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물건을 구매하는데 뭐 3만 원 정도까지는 네가 구매도 돼, 에이전트가. 그렇지만 10만 원이 넘어가는 건 반드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돼. 네.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걸 수 있다든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3만 걸수 원짜리를 있습니다. 100개 사면 안 되잖아요. 아, 그것도 이제 당연히 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뭔가 리밋이 있겠죠. 역시 그래서 이제 개별 리밋과 총량 리밋까지. 아무튼 그런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가이드라인이 AI 필요합니다. 에이전트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예, 그렇습니다. 성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A to A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에이전트에서 에이전트로 정보를 할 때. 이때 주로 사용되는 게 API입니다. 그러니까 API에 대한 보안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프로토콜이 연계돼서 돌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가이드라인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세우고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가 사실 구글밖에 없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기승전 아유. 기승전 구글이군요. 네. 아유. 배워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봤다고 하면 이제 AI 문제점으로 오늘 콘텐츠가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이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지 팁이라든지 주의할 사항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내가 왜 이걸 쓰는가, 네. 예, 사용 목적을 정의하고 네. 그리고 어디까지 쓰겠다라는 이제 한계를 정하고 그것만 정하면 이제 내가 이것에서 과도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 목적 정의 그리고 사용 한계 정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업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뭐 좀 주의해야 할 포인트 또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업무적으로 AI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편하다, 네. 너무 좋다. 뭐 실제 진호님도 예, 많이 저의- 사용하고 계시죠? 예,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얼마나 효율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어떤 뭐 고투마켓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자료를 찾고 제 그간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하며 뭐 계획안 작성하는데 한 2, 3일 걸렸다면 AI에게 이러이러한 솔루션, 이러이러한 경험, 고객의 성향은 이렇게 해놓고 뭐 작성해줘. 그러면 뭐 한 5초 걸리나요? 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보고 검토하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제 제 시간 전략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그런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이걸 쓴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이렇게 줄 테니까 이걸 기반으로 뭘 짜줘. 잘못하면 그래서 아까 성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쪽의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거나 이미 악성 코드가 뭐 포함된 모델을 몰래 가져와서 쓴다든가 이럴 경우에 잘못 쓴다든가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나오겠죠.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 어떤 AI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도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뭐가 있을까요? 우선 모델을 생성한 회사 신뢰할 수 있느냐.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 예. 네. 생각보다 공격자들 누군가가 정상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모델 가든이나 이런 데 업로드를 하면 이 모델을 내려받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수정을 합니다. 악성 정보를 넣고 이제 네. 모델 컴프로마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놓고 마치 그 모델인 양 올려놔요. 트로이 목마 같은 걸 심어놓고 네, 올려놓는 네, 것도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올렸다는 명확한 증거 그리고 그 모델이 맞다는 증거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조심히. 이름만 비슷하다고 쓰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위험하군요. 네. 기업이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포인트는 진짜 좀 체크해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AI의 모델 성능도 있지만 AI의 모델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도 판명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AI 모델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평균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 새로운 버전이 나오거든요. 너무 빨리 변하더라고요. 예,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업데이트가 되면 당연히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성능이 좋아진 것을 기업의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그냥 모델만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툭 던져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쓰세요. 이런 기업의 모델은 결코 저는 이제 권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어떤 AI 모델을 선택하는지에 있어서 믿을 만한
회사의 모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그런 모델을 제공하는 결국 모델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이 모델이 아직까지는 이제 사용자들의 그런 컴퓨팅 환경에서 제공될 수는 어렵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얼마나 신뢰성 있고 얼마나 안정성 있고 자꾸 구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글만 아니라도 어쨌든 예.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24시간을 가동을 하더라도 항상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안정적인 가용성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모든 데이터를 자동으로 암호화시키는 그런 비밀성까지 그런 환경에서 동작하는 AI 모델이라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가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전 세계에 많은 보안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 보안 벤더들이 다 온프렘 장비를 딜리버리하는 것뿐 아니라 사스 형태의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IDC 같은 게 필요하죠. CSP에서 많이 하는데 그 어떤 CSP에 가장 많이 그런 보안 프로덕트가 올라와 있나 보면은 네. 구글이 가장 많이 그런 보안 회사들의 제품들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있죠. 실제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 있지 않습니까?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잘 취합해서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스크리닝하거나 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일단 기본적으로 정제하는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사실 기업이 활용하는 데이터가 이제 부서별로 아니면 뭐 본부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의 가드레일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라도 AI 모델이 활용하는 데이터에서라도 이런 민감 정보라든가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보들을 최대한 제거를 해서 모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구글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아, 예, 그래서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장 찍어야죠. 예, 도장, 예, 실제로 계약서의 한 네네. 항목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있습니다. NDA를 다 맺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네. 실제로도 요즘 보면 뭐 스마트폰이든 PC 앱이든 이렇게 제미나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제미나이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제 텍스트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제 AI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을 학습을 하고 그 데이터셋에서 가장 근사한 결과를 찾아서 이제 사용자에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문서를 잘 찾고 문서를 잘 인덱싱하는 게 이제 핵심 기술이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서치 엔진을 보유한 구글이 네. 이걸 잘할 거라는 뭐 가장 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아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AI의 그 코어는 AI 자체의 모델의 어떤 퍼포먼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AI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뭐 전 세계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서치를 해서 잘 하고 있는데요. 구글의 미션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미션이 전 세계 정보를 정리해서 사용자들을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한다. 야, 너무 이게 이제 거대한데요. 예, 그러다 미션이? 보니까 이제 이 정리하는 방법이 기존에는 서치였다면 이제는 AI까지 포함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뭐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AI 퍼스트입니다. 네. 전체 구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AI이기 때문에 저희 참 AI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고요.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보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안에 어떻게 AI를 적용할 것인가? AI for Security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에 정말 보안에 관련된 사건과 사고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심각성도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보안 사고가 심각해지고 많아지는 이유가 AI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AI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공격자가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를 공격했을 때 그 공격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한데 AI들은 사실 24시간
365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로 하여금 공격자가 수행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맞게 AI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전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늘어날 수 있고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뉴스를 보면 진짜 AI 관련된 뉴스가 안 나오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보안에 관련된 뉴스도 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은 결국 공격자들이 AI를 활용하는 부분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공격하는 형태의 머레어를 많이 봤을 때 저희가 M 트렌드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있었던 침해 사고 조사를 한 대응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가장 많은 공격을 실행하는 머리어는 역시 랜섬웨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랜섬웨어가 일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의 범위들은 실제로 파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도 아니지만 좀 되긴 했지만은 랜섬웨어들이 그냥 예전에는 그냥 랜섬을 한 다음에 몸값을 받는 거, 그거를 넘어서서 데이터까지 탈취하고 그 데이터를 공개한다. 이 두 가지 트랙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랜섬웨어 공격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그 증가되는 것에 불을 지핀 거는 역시 AI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AI가 잘하는 건 알겠는데 AI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AI가 검토를 해서 혹시 뭐 오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실제로 어떤 문제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젠 AI 같이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응답을 주는 AI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디 인터넷에 있는 그런 이제 공격을 탐지하는 룰들을 많이 다운로드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룰들을 우리 환경에 적용했을 때 정말 잘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브루스포스 어택을 하는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공격 탐지 룰에는 1시간에 6번의 로그인 실패가 일어나면 탐지하는 룰셋이에요. 근데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정당한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에이전틱 AI 중에 디텍션 AI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디텍션 AI가 여러 일들을 하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는 노이즈를 줄여주는, 즉 탐지되는 알랏의 노이즈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모 회사에 이제 그 시임을 같이 봤을 때 하루에 5만 5천 건 정도 되는 알랏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SOC에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6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5만 5천 건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한 얘기예요? 명이 몇 사실 건인가요? 분석할 수 없잖아요. 만 건쯤 됩니까? 사실 그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뱉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많이 발생하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 노이즈를 줄이지 못한 것뿐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환경에 맞게끔 그 룰이 세팅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에이전틱 AI의, 그러니까 구글이 갖고 있는 에이전틱 AI는 그런 것들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확실적으로 이게 자율적으로 완전하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누가 확인해야 되느냐? 보안 담당자분이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오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담당자로 하여금 그것들을 정확하게 식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저희는 AI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 방금 성대님 말씀에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게, 네. 뭐 저도 전 직장에서 이제 그런 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네. 운영을 했을 때 네. 굉장히 많이 탐지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AI가 탐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탐지를 한 것을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존에 이제 단순히 이제 그냥 패턴 매칭이 아니라 AI가 조금 더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 지능을 가지고 얘는 괜찮아, 얘는 내려봐라 해가지고 저희 이제 보안에서 이제 트리아지라고 하죠. 윗단으로 이제 올리는 그런 단계, 사고를 구별하는 단계를 이제 AI가 도와준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AI라는 얘기를 하면 가장 처음에 생각하시는 게 사람을 대신해서 AI로 보안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사람은 그대로 있고 AI가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들의 능력이 확대되는 형태로 AI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그렇게들 다들 얘기하시죠. 네. 되게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보통 제가 고객분들하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AI를 통해서 무엇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제가 항상 첫 번째 드리는 부분은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약간 주니어 엔지니어들, 주니어 분석가들의 평준화를 높여주고
그리고 C레벨에 맞는 내용들을 요약해 줄 수 있고 이런 식의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데? 아유, 실제로도 좋습니다. 안 쓸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정말 모든 시스템을 AI가 다 관할하고 이런 시대가 올까? 약간 이런 걱정이라기보다 이런 시대가 올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일할 맞아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맞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큐리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잡 시큐리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중요하죠. 네. 2025년 4월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를 발표했거든요. 구글의 보안에 있어 에이전틱 AI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의 에이전틱 AI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AI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진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반자율성을 갖고 있는 에이전틱 AI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단계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단계 넘어서서 자율성을 갖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반자율성을 갖고 있는 에이전틱 AI를 발표를 했는데 그 에이전틱 AI가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목표를 주면 수동적으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쉽게 예를 들면 이거 같아요. 제미나이 CLI 한번 써보셨나요? 제미나이로. 제미나이 CLI. 아니요. 저희가 제미나이 CLI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바이블 코딩이거든요. 실제로 코딩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내추럴 랭귀지로 코딩을 하면 그에 맞게끔 이제 코딩을 해주는 역할들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봇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어떤 사이트를 계속 탐지해가지고 그 사이트에 어떤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오면 그거를 이제 알려줘라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제미나이 CLI로 코딩을 한 게 아니라 내추럴 랭귀지로 코딩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이제 막 수행을 하다가 막혀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왜 막히는지 자기가 분석을 수행하더라고요. 왜 막히냐면 내가 같은 IP 그리고 같은 PC에서 하다 보니까 봇으로 탐지해서 막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알아서 그러면 제가 뭐 크로미아라는 엔진을 깔아서 유저 에이전트를 매번 변경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거를 회피할 수 있는 것까지 자율적으로 코딩을 다 수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이런 내용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에이전틱 AI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냥 내가 물어본 거에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알랏을 분석했습니다. 왜 분석했을 때 이게 왜 위험한지라고 알려주는 거죠. 왜 위험하냐면 저희가 이걸 분석했을 때 이 IP는 우리한테 언제부터 온 공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공격의 IP는 트레이 인텔리전스로 봤을 때는 어떤 공격자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IP고요. 뭐 이런 식의 정보들을 쭉 나열해 줌으로써 그래서 이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 누가 내립니까? 때가. 네, 본인이 담당자가 내려야죠. 내릴 수 있게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자, 결국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구글 제미나이가 어떻게 보안의 담당자들, 보안의 솔루션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인지하기에 구글은 뭐 서칭 회사, 또 AI 회사, 뭐 유튜브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안도 구글이 잘한다고?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구글이 왜 보안의 영역에서 뛰어난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많은 공격들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인프라를 지켜왔고 그 인프라를 지켜오는 노하우를 통해서 저희 제품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기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구글 클라우드는 사실은 전문적인 보안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구글이 보안을 하냐? 사실은 저는 이제 보안하는 사람으로서 이 구글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오히려 보안이 묻힌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보안을 이제 다른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느냐 방법을 좀 공유해달라. 네. 이미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안을 정말 잘하고 있고 제가 보안 담당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보안을 보면 이렇게까지 보안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잘하고 있고 네. 관련 내용도 잘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든다면 저희가 서치 엔진이 전 세계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가져와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보안 분석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약 한 10억 개 정도의 웹사이트를 다니고 매일매일 약 600만 개 정도의 악성 URL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크롬 브라우저에 등록을 시켜서 사용자들이 악성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구글이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구글의 보안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보안이 가장 차별점이 있는 거는 결국 저희가 GOS라고 부르는 구글 유니파이드 시큐리티라는 저희 플랫폼인데요. 그 GOS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텔리전스. 데이터야 저희가 많이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 위에 데이터 패블릭 위에 감싸고 있는 게 제미나이 AI거든요. 그 AI가 그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미나이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제미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좀 다르고요. 저희가 이제 GOS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글 유니파이드 시큐리티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미나이 AI는 일반적인 AI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시큐리티 라지 랭귀지 모델만 학습한 전용적인 보안에 관련된 AI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거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근데 보안에 관련된 거 물어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 통해서 데이터를 습득하고 그리고 그 AI가 그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트리거를 찾기 위해서 인텔리전스가 필요하죠. 그 인텔리전스를 수집하는 게 아까 저희 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URL 그리고 파일 이런 것들 분석을 수행을 하고 심지어 또 맨디언트라는 저희 조직에서 1년에 약 1,100건에서 1,300건 정도 되는 IR, 침해 사고 조사를 대응하거든요. 그 대응에서 나온 결과들이 같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액팅하게 사라져 있는 그런 위협 정보들이 구글 유니파이드 시큐리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면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밴드에서 또 보안 솔루션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보안을 하나의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해야지만 제대로 보안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구글의 전략이 맞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AI를 활용할 때 또 AI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할 때 어떤 포인트를 주의해야 될지 어떤 걸 우리가 챙겨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살펴봤다고 하면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구글이 바라보는 이 AI에 관련된 청사진 미래 어떤 부분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외국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가끔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겠다. 근데 결국 구글이 저희가 추구하는 이런 AI도 AI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생활을 보다 더 나은 생활로 바꾸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AI는 내가 AI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AI가 깔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업무를 보는 거야. 나는 그냥 내 생활을 하는 거야. 할 때 우리의 AI 기술이 이 저변에서 깔려 있어서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맡은 부분은 보안이기 때문에 그런 보안 고민 없이 이거 써도 괜찮나? 라는 고민 없이 당연히 괜찮지라는 생각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가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대님. 저희 조직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라는 조직인데 저희 조직의 모토는 우리의 보안이 마치 당신네 팀과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AI입니다. 저희의 AI는 가장 보안으로 보자면 가장 프로페셔널 파트너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보안에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구글의 보안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AI 브렉퍼스트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인사이트를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다음 아침에도 더 깊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도 API 중에서 왜 하필 구글 API를 사용을 했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맵스 API, 구글 플래스 API, 트랜슬레이션 API 등을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해외 여행객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구글 맵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글의 검색 포털 크롬과 좀 더 연동이 잘 되어 있는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것이 검색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제미나이를 활용하기로 한 이상 나머지 서버를 구축하거나 혹은 다른 API를 연동하거나 이런 측면에선 구글 제품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각각 시너지도 좋을 것 같고 전체 시스템 설계에서도 깔끔할 것 같더라고요. GCP가 해주고 있는 게 정말 많아서 그 자동적으로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게 많아서 너무 편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미나이랑 다른 서버랑 상호 연결성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미나이를 쓰니까 이제 서버도 파이어베이스 쓰고 뭐 GCP 쓰고 다 했던 것 같습니다.